여러분, 지금 KBS 주말극 화려한 날들이 시청률 17.4%를 찍으며 주말 안방극장을 장악한 이 드라마가 41화, 42화에서 드디어 모든 갈등의 폭탄을 터뜨렸어요. 박성재가 새엄마의 정체를 알아버렸고 이지혁은 심장 이식이 필요한 위급한 상태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고성이라는 역대급 악녀는 이제 사면초가에 몰렸죠.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방영된 41화, 42화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곧 방영될 43화와 44화에서 어떤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질지를 제대로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화려한 날들의 숨겨진 복선과 앞으로의 전개가 한눈에 보일 거예요. 먼저 41화부터 시작할게요. 이 회차는 그동안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고성이의 거짓말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박성재죠. 성재가 우연히 고성이와 지은호가 대화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죠. 자신의 새어머니 고성이가 은호의 친모라는 사실을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성재는 지역의 절친이고 은호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믿어왔던 가정의 근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성재는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만 고성이의 말도 안 되는 억지와 지혁이의 부탁으로 아버지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합니다. 한편 이지혁은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는 은호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서 간 이식에 관련된 의학적 조언을 구했죠. 왜냐고요? 고성이가 친딸인 은호를 자기 생존을 위한 도구로 쓰려 한다는 걸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의 재취업 문제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퇴직 후 자존감을 잃고 지방까지 원서를 넣으러 다니는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된 지혁은 아버지를 위한 묘수를 궁리하죠. 33세의 젊은 대표가 기성세대인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으려는 성숙한 모습인데요. 이 장면은 42화에서 닥칠 지혁의 신체적 위기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서사의 비극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박영라와 아버지 박진석의 갈등도 폭발합니다. 가출했다가 돌아온 영라는 아버지에게 절규하듯 묻죠.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으면 행복해지냐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합니다. 아버지는 영라를 재벌가와의 정략 결혼 도구로 여기며 그녀가 꿈꾸는 웹툰 작가로서의 삶을 철저히 무시해요. 영라의 반항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아버지는 우선 영라에게 웹툰 작가의 길을 인정해 주지만 속마음은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죠. 이건 단순한 세대 차이가 아니라 자녀를 자신의 신분 유지 수단으로 삼는 비틀린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42화로 넘어가 볼게요. 이 회차는 드라마 전체의 장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가족극에서 비극적 멜로로 완전히 전환되는 분기점이죠. 그 중심에는 이지혁의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42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이거예요. 지혁이 은호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던 중 갑작스럽게 가슴 통증을 느끼며 쓰러지는 겁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참혹했어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여기서 드라마가 정말 영리한 게 뭐냐면요. 장기 이식이라는 모티브를 대칭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고성이는 아들 우진이의 간 이식이 필요하고 지역은 심장 이식이 필요해요. 이 설정은 인물들에게 누구의 생명이 더 가치 있는가 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지죠. 고성이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아들이 아픈 걸 가족에게 다 숨긴 상태에서 타인의 장기를 탈취하려 한다면 지혁은 타인을 위해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까지 헌신합니다. 이 극명한 대비는 작품의 핵심 주제인 진정한 화려한 날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특히 비혼주의를 깨고 은호와의 행복을 꿈꾸던 지혁에게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그가 추구하던 화려한 날들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고성이는 이 회차에서 소시오패스적인 본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박진석 앞에서는 현모양처의 가면을 유지하지만 뒤에서는 남편의 성대모사를 하며 비웃죠. 그리고 영라의 스토커가
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영라를 진심으로 지켜주었던 이지환을 해고해버립니다. 왜냐고요? 지환을 영라 곁에서 떼어놓아야 자신이 설계한 완벽한 가문 시나리오가 완성되니까요. 지윤호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성희에게 박진석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붙여요. 은호는 고성희가 자신을 사망신고하고 간 이식독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더 이상 수동적인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박진석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는 집안 분위기에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하죠. 겉으로는 고성희에게 꽃다발을 보내며 다정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를 하나씩 잡아내고 있습니다. 고성희의 파멸이 멀지 않았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43화와 44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드라마는 이제 50부작 중 40회를 넘기며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런 전개가 예상돼요. 먼저 43화입니다. 지혁은 자신의 병을 은호에게 숨기기 위해 고심할 겁니다. 은호가 이미 고성희와의 갈등으로 너무 지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그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지혁은 마음대로 집 사업을 정리하거나 지환에게 뒷일을 부탁하는 등 신변 정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과정에서 은호는 지혁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고 의아함을 느끼지만 지혁은 과로 때문이라며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겁니다. 한편 박성재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될 거예요. 지강호에게 준 10억 원의 출처나 이지환 사고 교사 정황 같은 것들이죠. 성재는 지혁의 위중한 상태를 전해 듣고 고성희가 지혁과 은호의 관계를 망치려 했던 것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느낄 겁니다. 결국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고성희의 실체를 폭로하려 하지만 고성희는 영라를 방패 삼아 성재를 압박하며 끝까지 저항할 거예요. 그리고 44화, 이게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지혁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요. 은호는 지혁의 상태를 알게 되고 오열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죠. 여기서 드라마는 가장 잔인한 운명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 늦은 나이에 겨우 취업에 성공해서 일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41화에서 지혁이 아버지의 재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장면들을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애썼던 그 효심 깊은 아들 지혁에게 운명은 가장 가혹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이상철, 그리고 심장 이식이 절실한 아들 지혁. 드라마는 아버지의 심장이 아들에게 이식되는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처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상철이 자신의 생명으로 아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것이죠.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을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는 겁니다. 박진석은 이 모든 비극적 상황 속에서 드디어 고성희가 지윤호를 사망신고했던 과거 서류를 확인하고 폭발합니다. 은호가 쌍둥이 오빠 우진을 위해 간을 내어줬는데도 친모인 고성희는 그녀를 계속 이용만 하려 했던 거죠. 진석은 고성희를 집에서 내쫓고 그녀의 모든 경제적 권한을 박탈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고성희는 최후의 수단으로 지혁의 수술을 방해하거나 우진을 빌미로 은호를 협박하는 비열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호 곁에는 지혁이 있고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아난 지혁은 더 이상 고성희의 악행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은호는 쌍둥이 오빠 우진을 위해 자신의 간을 내어줬어요. 혈육을 위한 희생이었죠. 그리고 이제 지혁은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아납니다. 은호와 지혁, 두 사람 모두 가족의 희생으로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생명과 희생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의 깊은 연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드라마 제목처럼 진정한 화려한 날들의 의미가 아닐까요? 이 드라마가 단순한 막장극을 넘어서 시청률 17%를 넘기며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마처 세대라는 사회적 키워드를 드라마틱하게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이상철 캐릭터를 보세요.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에는 사회로부터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아요. 41화에서 상철이 지방까지 내려갈 생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어요. 드라마는 지혁이라는 젊은 세대가 상철의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상호 이해와 배려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성이라는 캐릭터도 단순한 악녀가 아니에요. 그녀에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신분 유지의 도구죠. 그녀의 파멸은 거짓으로 세워진 권위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은호가 자신의 본래 이름인 한유라를 되찾고 가문의 정당한 일원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가족의 해체 이후 새로운 연대로의 이행을 의미할 거예요. 42화에서 등장한 목도리는 지혁과 은호의 따뜻한 사랑을 상징하는 동시에 곧 닥칠 차가운 죽음의 위기를 대비시킵니다. 반면 진석이 성희에게 보낸 꽃다발은 위선적인 평화와 기만을 상징하죠. 이런 섬세한 연출이 이 드라마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화려한 날들 41화, 42화를 분석하고 43, 44화를 예측해 봤습니다. 박성재가 진실을 알게 되었고 박진석은 의심의 실마리를 잡았으며 지은호는 고성희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심장질환이라는 극단적 장치가 도입됐죠. 앞으로 43화와 44화는 이러한 갈등의 폭탄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고성희의 몰락과 지역의 생존 투쟁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낼 겁니다. 과연 지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고성이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은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가 방영되면 또다시 분석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